안녕하세요. 흥 많고 정 많은 아내와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뀐 남자 중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쁜 사람 만나 힘들게 사는 남자 같나요? 이렇게 말하면 활불출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참 살맛 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만큼 긍정적이고 흥 많은 아내는 집안 분위기를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특히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1등 며느리이기도 해요. 어머니는 항상 대화를 바라던 분이셨는데 저희 집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다 조용했거든요. 특히 내성적인 면도 있어서 식구들끼리 노래방을 가더라도 어머니 혼자서만 놀았던 적도 있었답니다. 기본적으로 삼형제가 놀 줄 모르고 말주변도 없어서 늘 어머니는 답답해 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흥이 넘치신 분이었는지 제가 재밌는 일화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모임에 간 어머니를 모시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술을 좀 마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직접 모시러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술김에 흥이 좀 오른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어머 재웅아, 지금 온다고? 그래 지금 와라. 아들 온대? 막내 아들? 오라고 해. 어디 얼굴 좀 보자. 들었지? 너 꼭 와야 된다. 제가 모시러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 친구들께서 기대하는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벌써 흥이 오른 목소리들이 자꾸 들려서 저는 조금 겁이 났어요. 이미 간다고 뱉은 말이 있으니까 긴장한 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자로 보내준 장소를 보니까 대형 노래방이었어요. 장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그 장소로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머니와 지인들까지 7명이 춤을 추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부르면서 관광버스 춤까지 추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 지인들도 전부 일어나셔서 같이 춤을 추고 계시더군요. 그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진 채 서 있는 저를 본 어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재웅아, 아들 왔어? 오늘 우리 모임에 생일인 친구가 있어서 1차에 소주 한잔하고 2차로 노래방 온 거야. 너도 이리 와라. 같이 춰. 엄마 친구 생일인데 네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다 엄마 같은 사람들인데. 저 춤 못 춰요. 우리 다 못 추는데 그냥 흔들고 있는 거야. 여기가 뭐 오디션장이야? 그냥 노는 거지. 자자, 너도 한 가락 춰봐. 갑자기 모든 눈이 저한테 쏠리면서 제가 춤을 추길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엉거주춤 장단에 맞추느라 정말 진땀을 뺐네요. 결국 혼이 쏙 빠진 전 어머니 모시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절 보더니 호들갑스럽게 말하셨어요. 어머, 막내 아들? 듣던 대로 인물이 훤하네. 네네, 감사합니다. 난 말로만 듣다가 오늘 처음 보는데 키도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네. 장가 갔어? 안 갔으면 우리 딸 만나봐.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주 그냥 우리 집 사이 삼고 싶어서 그래. 한 친구분이 절 보면서 사이 삼고 싶다고 말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친구분이 한마디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 주책이여 주책. 순서 지켜. 우리 딸이 먼저야. 재웅아, 우리 딸은 어때? 저번에 봤잖아. 어머니 지인분들의 정신없는 말에 저는 정말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호통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그만해. 자꾸 그러면 우리 애 놀래. 그만두래. 그 순간 어머니 한마디에 다른 분들까지 다 박장대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겨우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반나절은 놀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탄 뒤 저는 어머니한테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난 오늘 진짜 엄마 다시 봤어. 엄마한테 그런 피가 있었어? 말을 마라. 내가 참고 사느라 여지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집안에 여자가 나 혼자뿐이잖아.
네 아버지도 조용하고 네 형들의 너까지 하나같이 다들 놀 줄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운데 세상에서 우리 집안이 제일 재미없을 거야. 다른 집도 우리 집이랑 비슷할걸? 맨날 흥이 넘치는 집이 어딨어. 아니, 우리 집만큼 재미없는 집도 없어. 너 며느리 데려올 때 꼭 재밌는 사람 데려와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같은 여자 말고 나랑 죽이 척척 맞는 여자로 데려와. 알겠지? 그리고 사람이 한평생 살려면 서글서글하고 밝은 성격이 살기 편해. 어머니는 집안 식구들이 전부 조용하고 내성적인 걸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모임 자리에 가보니까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흥 많은 엄마가 아들 셋에 조용한 남편까지 데리고 이렇게 사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소원은 며느리라도 제발 활발하고 밝은 성격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는 며느리 첫 번째 기준이 싹싹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 순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저희 삼형제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은 둘째 형이었어요. 둘째 형은 성격이 그야말로 딱 선비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느긋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성향이 저런 성격이다 보니 만나던 여자도 비슷한 성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형이 제일 먼저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오다 보니까 가장 기대했던 사람은 어머니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잔뜩 기대하는 목소리로 둘째 형수님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참하고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칭찬하던 이유가 있었네. 네, 감사합니다. 긴장해서 말이 없나 보다. 자, 이것 좀 먹어봐요. 갈비찜 좋아한다면서요? 어때? 입에 맞아요? 좀 짜진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그럼 노래는 좋아해요? 아니요, 전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조용한 발라드 정도는 자주 들어요. 어머니는 단답으로 대답하는 형수님을 보면서 크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제외하고 아무도 이상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형수님은 실수 없이 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투덜거리면서 하소연까지 하시더군요. 아니, 내가 참 예쁘네요 하면 나한테 어머님도 예쁘세요. 빈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말도 없고 심지어 노래도 싫어한다는데 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말 많아서 뭐해? 차분하고 말도 조근조근 잘만 하는 게 딱 좋았는데 왜? 당신이 괜한 거 바라는 거야. 왜 며느리를 당신한테 맞추려고 해? 둘째랑 잘 살면 되는 거지. 당신은 이럴 때만 말 잘하더라. 평소에 당신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런 거 바라겠어? 에휴, 바라는 것도 참 많다. 아버지는 뭐가 문제냐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어머니는 잔뜩 기대했지만 둘째 형수님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 어머니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겁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나쁘신 분은 아니었어요. 차분한 성격에 꼼꼼하기까지 해서 집안 행사도 거르지 않고 잘 챙기셨어요. 무엇보다 둘째 형이랑 성격이 잘 맞아서 정말 예쁘게 잘 사는 부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저와 형한테 기대를 많이 거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형은 정말 공부만 잘하는 공부벌레였어요. 옛날엔 큰형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부모님도 큰형이 제일 잘 살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심지어 큰형은 대기업 입사도 성공하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머리 좋은 거랑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다르더군요. 아마 저희 형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들 두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탄식하실지도 모릅니다. 공부만 하던 형은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큰형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형,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작은 가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만났길래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난 형이 연애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지금 한 7개월 만났어. 뭐?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게 사실 임신해서 그렇게 됐어. 그래도 내 아이인데 책임져야지. 뭐? 임신? 와, 집안 식구들 다 놀라겠다. 저는 큰형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애하는 것도 몰랐는데 큰형이 결혼에 임신까지 충격적인 말만 털어놓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 정도로 놀랐는데 식구들은 어땠겠습니까? 특히 큰형이 집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정말 온 가족이 기겁했어요. 임신한 여자가 높은 힐에 진한 화장까지 하고 집에 오니까 모두 다 놀란 겁니다. 게다가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는 자리에 저런 차림으로 온 게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당황함을 숨기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 그냥 뭐 이것저것 하세요. 너 지금 입에 껌 씹는 거야? 왜요? 긴장해서 껌 씹는데 안 되는 건가요? 껌 싫어하세요? 넌 임신한 애가 짧은 치마를 입질 않나? 어른이랑 대화하면서 껌을 짝짝 씹질 않나? 대체 버르장머리는 어디 두고 온 거야? 저 임산부예요. 그런 거 다 참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렇게 환장할 만한 첫 만남이 끝난 뒤 어머니는 답답한 목소리로 큰형을 붙들고 말하셨습니다. 너 정말 쟤랑 결혼할 거야? 마음에 안 드세요?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런 걸 거예요. 쟤 임신한 건 맞아? 확실해? 같이 병원 가봤어? 난 아무리 봐도 쟤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해. 이 결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솔직히 네 애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워서 못 믿겠어. 어머니는 모든 게 의심스럽다면서 답답해하셨어요. 솔직히 첫인사에 짧은 치마도 모자라 껌까지 씹으면서 말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 저희 어머니처럼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말은 없으셨지만 답답하셨는지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시더군요. 둘째 형과 형수님도 인사하러 왔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야만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식구들 반응에 큰형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구들 반응이 영 좋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형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하다가 별미를 딱 잡아낸 겁니다. 그때 큰형은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더니 하소연을 늘어놨어요. 재웅아, 나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형,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어머니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자꾸 피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행동하는 게 이상해서 내가 뒷조사를 좀 했는데 나 말고 만나는 놈이 더 있더라. 뭐? 그럼 양다리야? 그래서 내가 증거 내밀면서 따지니까 완전히 연락도 피하고 이제 나이 잠수까지 탔어. 그럼 뭐야? 임신한 것도 다 거짓말이야? 임신했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나 이제 어떡하니? 큰형은 오열하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게 단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던 큰형은 남이 보기엔 1등 신랑감이었죠. 하지만 공부만 할 줄 알던 큰형은 순진하고 쑥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덤빈 여자한테 제대로 걸려서 인생 골로 갈 뻔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식구들은 오히려 조상이 도왔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어머니는 배신감에 힘들어하는 큰형을 위로하면서 말하셨어요. 괜찮어.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너무 상심하지 마. 조상이 널 도운 거야. 저는 그렇게 큰형이 배신감으로 힘들어하는 걸 지켜봤어요. 아무래도 큰형은
둘째 형이 잘 사는 걸 보고 자기도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기에 더 마음에 걸려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늦둥이였던 저는 형들과 나이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들과는 조금 자유로웠어요. 그렇게 집안의 큰 사건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운명의 짝을 만나 일찍 결혼 준비를 하게 됐답니다. 저는 모 방송국에서 촬영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2살 연하였던 아내를 만나게 된 사이였죠. 아무래도 제가 촬영팀에서 일하다 보니 지방이나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어요. 부부도 아니고 연애라면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일은 힘들 텐데도 아내는 저를 응원하면서 말하더군요. 오빠, 이번에도 잘하고 와. 그리고 이건 비상약인데 가방에 챙겨가. 이런 건 언제 준비했어? 아무리 현장에 이런 거 있다고 해도 꼭 급할 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 상비약은 항상 챙겨 다녀야지. 아내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한결같이 절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밤새 촬영하는 날이면 도시락을 싸서 현장까지 찾아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와 결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컨시어지로 일하던 아내는 호텔에서 투숙객이나 여러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하던 호텔에서는 평판도 좋았던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아내를 데리고 처음 집에 갔던 날, 어머니는 누구보다 반겨주셨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집으로 와서 어머님 힘들게 한 건 아니죠?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누굴 데려오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정말요? 제가 어머니 목 빠지기 전에 온 거 맞죠? 어머, 그럼. 어서 들어와요. 현관 입구부터 어머니랑 아내는 대화가 잘 통하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아내가 찰떡같이 받아서 대답했었죠. 어머니는 오랜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가족이 들어와서 그런지 신이 나 보였어요. 그렇게 서로 처음 만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정말 처음 봤어요. 평소 저희 집 분위기는 어머니를 제외하면 다들 말이 없어서 밥만 먹기 바빴거든요. 심지어 다들 술도 안 마셔서 늘 어머니 혼자서 반주를 즐기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술도 적당히 할 줄 아는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까 어머니랑 딱 맞았던 겁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아내랑 신나게 대화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술은 좋아해? 난 반주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영 술을 안 좋아해. 어머님 반주 좋아하세요? 저도 반주 좋아해요. 진짜? 나랑 똑같네. 기다려봐. 내가 그럼 술 좀 내올게. 어머니는 아내의 말에 신난 목소리로 말하더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술을 가져오시더니 아내와 한 잔씩 따라주면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도 어머니와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내가 반주하는 걸 흐뭇하게 보고 계시고 형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반겼습니다. 그러다 술이 적당히 올랐을 때 어머니는 아내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노래 잘해? 노래요? 네, 못하진 않아요. 회식하면 꼭 노래방 가거든요. 어머, 못하진 않다고?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질문하면 뒤로 빼면서 못한다고 하던데. 에이, 어머님, 저 막 빼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일단 그 순간을 즐겨야죠. 세상에 나랑 마인드가 똑같다. 순간을 즐겨야 인생이 재밌는 거라니까. 뭘 좀 안 해. 어머님, 말 나온 김에 노래 한 곡 뽑아볼까요? 좋지. 어디 분위기 한번 살려보자. 그 순간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아서 아내한테 건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빼지도 않고 덥석 봤더니
정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했던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아내는 흥겨운 트로트를 한 곡 부르더군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노래 완전 내 18번이야. 좋다 좋아. 자자 어머님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도세요. 반대로 또 도세요. 아이고 좋다. 노래도 좋고 우리 예비 며느리도 난 합격이다. 이제야 내가 살맛이 나네. 형들과 저 둘째 형수님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들 입이 떡 벌어진 채 두 사람을 보기만 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조용한 가족들 틈에서 흥을 억누르고 살다가 아내를 만나고부터 완전히 흥이 풀려버린 겁니다. 둘째 형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어머님과 맞는 가족이 생겼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성격이 나쁜 분은 아니었는데 워낙 텐션 높은 어머니랑은 잘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어머니랑 같이 요리도 준비할 만큼 성격이 모난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아내는 첫인사부터 합격점을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양가 어른들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와 결혼 후 집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매년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밥만 먹던 가족들이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명절에도 TV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첫 명절 때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 잘 계셨어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내가 요새 등산을 다녀서 그런가 봐. 별일 없다. 정말 다행이에요. 전 아버님 살 빠지신 거 보고 혹시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아내의 호들갑스러운 말에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 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관심이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아내와 텐션이 맞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명절에도 만났다 하면 입이 멈추질 않았죠. 그만큼 아내와 어머니는 성격적으로도 잘 맞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와 아내 사이는 끈끈해졌어요. 둘째 형수님은 어머니의 성격을 대신 감당해줄 아내가 있어 훨씬 편안해할 정도였죠. 그렇게 저와 둘째 형님이 안정적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에도 큰형님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충격이 컸는지 도무지 여자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결혼 9년 차에 아들까지 낳고 지낼 동안에도 큰형은 여전히 부모님과 살면서 혼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저한테 답답한 목소리로 큰형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주버님은 왜 결혼 안 하셔? 대기업 과장이면 여자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그게 예전에 형이 여자한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어. 정말? 아주버님 공부 잘했다던데 어쩌다가 당한 거야?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면 속수무책이지 뭐. 그때 아내는 큰형의 지난 사연을 듣고 자기 일처럼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주먹을 불끈 쥐고 화를 내면서 소리치더군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그런 여자들은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니까. 사기꾼 같은 몇몇 여자들 때문에 다른 여자들끼리 괜히 오해받는 거야. 내가 호텔만 계속 다녔어도 지인들 통해서 자리라도 만들어 보는 건데 일 그만두니까 나도 주변에 괜찮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 형도 생각이 있겠지. 괜히 급하게 가다 또 사고 날라. 아내는 화를 내면서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형 나이가 40대 중반까지 되니까 부모님들은 슬슬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집에 아내와 둘이 놀러 갔었는데 과일을 가져오던 어머니가 형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하셨어요. 재민아, 너 머리에 이거 흰머리 아니냐? 네? 어디요? 이거 흰머리 맞네.
아이고, 멀쩡하게 생겨서 왜 장가도 못 가고 머리에 흰머리만 키우고 있어. 널 어쩜 좋아. 저러다 아주 평생 혼자 살겠네. 정말 엄마 아빠랑 같이 늙어가려고 그래? 어머니 한탄에 큰형은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어머니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다 늦게 결혼하니까 늦게 하는 추세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이런다고 뭐 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엄마 속을 알아? 아주 내 속이 뭉그러진다. 뭉그러져. 제일 똑똑하게 잘 키워놓으면 뭐해. 이렇게 부모 속을 썩히고 사는데. 어머니는 진심으로 형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셨어요. 아무래도 40 중반 아들이 혼자 있으면 부모님들 반응이 다 저희 어머니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없던 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후로도 큰형은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의 흰머리 소동이 1년쯤 지났을 쯤 형은 만나는 여자를 집에 소개시켜 주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우선 저와 아내한테 미리 말하는 거라며 귀뜸하는 큰형의 말에 저는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형,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군데? 하나씩 물어봐. 궁금해서 그렇지. 어떻게 만난 사이야? 그게 여기 앞에 커피숍 사장이야. 거기 형이 자주 갔었거든. 1년 넘게 단골이었는데 안면 트고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친해졌어. 정말? 그래서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야? 지켜보니까 성격도 좋은 것 같고 사람이 좀 지적인 것 같더라고. 저번에 카페에서 책 읽으려고 갔는데 고전 문학을 알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책 이야기도 할 겸 밥 한 끼 하자고 했지. 오, 우리 형 고단수였네. 그래서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엔 진짜 내 여자 만난 것 같아. 정말이야. 형,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얼마나 만난 거야? 한 10개월 정도 됐어. 그래서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 중이야. 정말 큰형의 연애 소식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큰형이 좋은 짝을 만나기만 바랬거든요. 그때 한창 어머니는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큰형한테 걱정 가득한 소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큰형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혼자 있어. 난 우리 아들이 데려오는 여자 대환영이야. 옆에 있던 아내도 한마디 거들면서 말했어요. 아주버님, 저도 대환영이에요. 능력 좋고 성격 좋은 우리 아주버님을 이제야 누군가가 알아봤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큰형의 여자를 기대 가득한 채 기다렸어요. 그 후 큰형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오기로 한 날,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바빴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다그치는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아유, 당신 빨리 이발하고 와. 큰며느리 될 사람 오는데 그 머리로 만나려고?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이발하고 오면서 목욕탕까지 아예 들렸다가 와. 빨리. 어머니는 아침부터 미용실을 다녀오시더니 가족들 보고 깔끔하게 있으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큰형이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긴장을 하셨는지 평소보다 과하게 신경을 쓰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다그치듯 말하기도 했답니다. 야, 너희들도 옷 좀 신경 써서 입지? 그게 뭐야? 왜? 이거 티 새로 산 옷인데. 옷 칼아 좀 잘 세워 입던지 해. 모든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어머닌 집 청소는 물론이고 식구들까지 아주 떼 빼고 광내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분주히 움직인 끝에 드디어 오후 5시였습니다. 큰형이 오기로 한 시간이 되자마자 초인종이 딱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큰형이 낯선 여자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까 호통치던 목소리가 아닌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재민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렇게 어머니가 큰형 여자친구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제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로 황급히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때는 아내가 갑자기 볼 일이 급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식구들과 큰형의 여자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큰형의 여자친구 앞에 음식을 끌어놔주면서 말했어요. 저녁 시간에 온다고 배고프겠어요. 음식들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먹어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어머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저 다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는다니까 내가 안심이네. 음식 식기 전에 들어요. 어머니는 잘 먹는 큰형 여자친구를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는 답변이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큰형 여자친구를 보면서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민이랑 몇 살 차이라고 했었죠? 네, 7살 차이 납니다. 제 나이가 지금 39살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요?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한국으로 온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렇구나. 해외 물 먹었구나.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저희 부모님도 다 지금 해외에서 살고 계세요. 저 고등학교 때 식구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요. 식구들 미국에 두고 혼자 다시 한국 오면 외롭지 않아요? 전 미국보단 한국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음식도 저는 뭐 피자나 햄버거, 스파게티보다 된장찌개나 고추장이 더 입에 맞아요. 아이고 그럼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미국 것들이 먹는 거 먹으면 몸에도 뭔가 안 좋고 먹어도 배가 안 차요. 지금 한국에서 뭐 커피숍 운영한다고 했었죠? 네, 작은 커피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큰형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는지 밥을 먹으면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간 아내가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제가 화장실로 가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뭐 하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저를 화장실 안쪽으로 잡아당겼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한테만 들리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당신 예의 없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큰형 여자친구랑 인사 온다고 했잖아. 여보, 내 말 잘 들어? 이 결혼 막아야 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문 살짝 열고 저 여자 얼굴 유심히 확인하면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는데 저 여자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야.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확실해? 아내는 몰래 화장실로 도망와 문을 열고 큰형의 여자친구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그 여자가 맞다면서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 호텔에서 일할 때 단골 고객이었어. 저 여자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서 어떤 나이 많은 남자랑 오더니 방 없다고 난리 치질 않나. 꼭 주말에 방 없는 시간에 와서 방 없다고 하면 자길 무시하냐고 막 성질내고 VIP니까 빨리 방 내놓으라고 난동까지 부렸어. 뭐? 진짜야? 진상짓거리가 이게 끝인 줄 알아? 룸 서비스 안 좋다고 컴플레인 걸고 침대에 머리카락이 있다고 인터넷에 유포할 거라고 하면서 협박해서 무료 숙박권도 여러 번 받아간 여자야. 남자는 어디서 그렇게 물어오는 건지 2주마다 바뀌더라니까. 그래서 별명이 리센녀야. 남자가 계속 바뀐다고 리센녀. 와, 저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내가 전에 호텔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호텔에서 컨시어지로 일하면서 고객들 체크인, 체크아웃 등등 전체적인 관리를 도맡았기에 모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내는 그때 형이 데려온 여자가 나이 든 남자 등쳐먹고 사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내가 당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호텔에서 일하다 한 남자가 다급하게 찾아와 이상한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여기 오면 꼭 자기한테 연락 좀 달라고 명함까지 준 적도 있었다니까. 오죽하면 내가 보자마자 기억을 딱 하겠어. 근데 분명히 해외에서 살다 왔다고 했는데. 뭐? 해외에서 살다 왔다고? 나랑 일했던 직원들도 다 알걸?
아내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큰형이 만나던 여자는 소문난 진상 중에 진상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남자를 밥 먹듯이 갈아치우는 리센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여자복이 없어도 2번이나 당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내랑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그 리센녀는 대기업 과장인 형을 꼬셔서 신분 세탁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내는 신분 세탁이 목적인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해? 지금 밖에 분위기 완전 좋은데. 내가 할게. 저 여자 내가 가만 보니까 카페 1년 넘게 운영했던 거 보면 신분 세탁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밝힐게. 당신 정말 할 수 있겠어? 그럼 나만 믿어. 근데 좀 떨리니까 나 심호흡 좀 할게. 조성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이름까지 다 알고 있더군요. 심호흡을 크게 한 아내가 문을 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식구들을 보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 여자가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 냉랭해진 분위기에 모두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내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 여자 제가 잘 알아요. 지금 당장 이름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이름이 조성아 맞지? 이름 조성아잖아. 아내의 말에 제일 당황한 사람은 형이었어요. 아내가 자리에 없을 때 이름을 말했는데 아내가 큰형 여자친구 이름을 말하니까 당황했던 겁니다. 큰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보면서 말했어요. 자리에 없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만한 이유가 있죠. 큰형의 질문에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한 아내는 곧장 큰형 여자친구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조성아. 네가 지금 우리 아주버님 옆에 붙어서 인생 파탄 내려고 작정했구나. 뭐? 네가 2년 전에 해외에서 살다 와? 어디서 뻥치고 있어? 사람 잘못 봤나 봐요. 저 미국에서 온 거 맞아요. 뭘 믿고 그러세요? 증거 있어요? 이거 끝까지 거짓말 치네. 와, 내가 널 왜 모르겠어? 그리고 뭐 증거? 어머님, 아버님, 저 일했던 호텔 한번 가보시겠어요? 거기 증거 다 있어요. 아니다,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저 여자 정체 바로 알 수 있어요. 같이 일했던 직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때 아내는 전화기를 열고 같이 일했던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자 스피커폰으로 하고 전화를 같이 들었어요. 아내는 전화가 연결된 동료한테 물었습니다. 별일 없지? 다름이 아니고 너 예전에 일할 때 리센녀 알아? 기억하지? 그럼 그 여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다 알지. 그래, 그 여자.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조성아잖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난 지금도 그 여자 눈앞에 있으면 바로 알아볼 것 같아. 우리가 좀 시달렸니? 호텔에 일 터졌다 하면 바로 그 여자였잖아. 그 꽃뱀 지금은 뭐하고 사나 모르겠네. 그치? 맞지? 그래, 고마워. 우리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아내의 통화에 온 가족들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굳었어요. 그러자 리센녀라는 그 여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아내한테 소리쳤습니다. 뭐? 꽃뱀? 말 다 했어? 아니, 남았어. 너 그때 유부남 꼬셔가지고 그걸 빌미로 유부남 협박해서 와이프한테 다 폭로하겠다고 돈도 뜯어냈잖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한동안 우리 호텔에 안 오더니 신분 세탁하려고 카페 차렸었구나. 그런다고 과거가 그렇게 없어지니? 얼굴 반반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 사기 전과도 있잖아. 그 순간 아내의 폭탄 발언에 듣고 있던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뭐? 사기 전과? 우리 막내 며느리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저 여자 어디서 만났어? 엄마,
진짜 커피숍 사장 맞아요. 성아야, 뭐라고 말 좀 해봐. 큰형이 그 여자를 보면서 말 좀 해보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너 그때 호텔에서 일했던 컨시어지 맞지? 그래, 나다. 이제 기억해? 나 기억 못하면 네 머리에 문제 있는 거야. 아, 재수없어. 어쩐지 얼굴이 좀 낯이 익더라. 이제야 좀 과거 지우고 살아보나 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과거는 그랬어도 지금은 정신 차렸다고. 과거를 뉘우쳐? 그걸 누가 믿냐? 네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어? 너 영원 할 줄 아냐? 미국 여행 몇 번 갔다 온 게 다잖아. 그때 큰형은 아내와 나를 세우면서 싸우던 리세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조성아, 해외에서 살다 왔다면서? 근데 뭐 남자들 꼬셔서 그걸 빌미로 돈을 갈취해? 오빠, 과거일 뿐이잖아. 나 지금은 그런 짓거리 안 한다고. 그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리고 오빠 나 사랑하잖아. 어?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총 맞았어? 너 같은 여자랑 사랑하게? 뭐? 그래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지? 그러면 나 혼인 빙자 사기로 오빠 고소할 거야. 결혼하겠다고 나 다 꼬셔놓고 과거를 빌미로 나 버리겠다는 거잖아. 혼인 빙자 사기죄? 야, 법이나 제대로 알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건 내가 널 고소해야지. 네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었잖아. 필요 없고 나가. 너랑 엮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못 나가. 나 위자료 줘. 정신적 피해 보상해달라고. 아주 악을 쓰면서 집안 분위기를 개판내더니 리센녀는 못 나간다고 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보다 못한 어머니는 식탁에 있던 닭 백숙 다리를 들더니 리센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니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리센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가! 어디서 착한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나가! 당장 나가, 이 쓰레기 같은 거사! 못 나가요. 저 진짜 뭐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요. 곱게 못 나가겠다는 거냐? 뜨거운 맛을 좀 봐야 갈래? 결국 어머니는 닭 백숙에 있던 또 다른 닭다리마저 들고 리세녀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는 정말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그 여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가. 나 눈 돌아간 거 안 보여? 난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냄비라도 들어야 나갈래? 저 아줌마 뭐야? 그때 어머니가 정말로 냄비를 들어 올리려는 신용까지 하니까 리세녀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정말 그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다들 벙쪄 있었습니다. 그때 형은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전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네가 너무 착해서 여자들이 널 쉽게 보는 거야. 이제부터 좀 사람 보는 눈을 키우면 된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누가 그런 여자라고 믿겠어요. 저렇게 지적으로 생긴 여자가 과거가 더러울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제가 또 좋지 않은 모습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재수 씨 고마워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아내는 큰형을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큰형은 혼자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혼자 밖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가족끼리인데 당연히 나서야죠. 아주버님 상심이 크겠어요. 배운 게 있겠지. 냅두자. 스스로 깨우쳐야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날 두통약까지 드시고 잠에 드셨습니다. 그날 폭풍이 집을 한번 쓸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착한 큰형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평생 모아둔 돈은 그저 여자한테 다 뺏기고 정말 처량한 노후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희 형은 정말 여자라면 질색팔색을 해요.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지금처럼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형한테 이제 더 이상 결혼하라고 잔소리도 안 하십니다. 아마도 형은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리세녀는 아예 운영하던 카페도 내놓고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하지만 어딜 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지은 죄는 아무도 못 속일 겁니다. 그때 리세녀를 때려잡은 어머니는 아내와 지금도 흥이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이제는 큰형의 결혼보다 본인 인생을 더 즐기겠다면서 아내와 같이 재밌는 일상을 보낸답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가족이 된다는 것도 참 기적 같습니다. 그런데 익숙함에 속아서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종종 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면 싸우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곧 명절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나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알아서 하게 두고 서로 좋은 덕담 나누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이번 명절에도 잔치 같은 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점이 아닌 장점을 더 자세히 봐주면서 서로 맞춰가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